안녕하세요. 정치가 좋고 진보가 좋은 진보녀입니다. 대한민국 매국노의 심장을 저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만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온갖 의혹이 수두룩한데도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 번 안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빈틈을 제대로 찔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제 그만하고 신속하게 특검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동아일보에 임성근 가슴 장화 신고 물속 숲을 찔러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이 대표는 조사본부가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데 대해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듯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변호사 협회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 단체가 합의한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 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수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의혹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놓고 최종 보고서에는 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 혐의를 제외하려고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외압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2차 외압을 가했다면 원하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조사 주체를 바꾸어가며 외압을 행사한 이런 행태야말로 권력농단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박정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여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17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현장 일선의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회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 성립 여부 등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인지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의 단서를 신속히 민간으로 이첩해 신속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박 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것 모두 합당했다.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 단장의 항명제 유권 등 국방부 조치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조사본부의 당초 판단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경위와 윗선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워터게이트 같은 권력 남용 사건은 거짓이 거짓을, 외압이 외압을 낳습니다.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고 거짓이 탄로나면 말을 바꿉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가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항명제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군검찰까지 총동원된 수사 외압 게이트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인사들 소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의 뜬금없는 석유 개발 관련 브리핑을 두고도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다. 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0% 아니라는 것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 그 1천억 원씩 들여서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라며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5개 시추하는데 5천억 원 든다는데 부산 엑스포 들어간 비용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 기대를 자극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 전환쇼를 할 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제 윤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했다며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브리핑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면 48년 전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해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고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덜컥 발표했다. 누가 봐도 국면 전환용이었다.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중유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이 났다. 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여당 인사들은 그저 야당 견제에 열을 올렸습니다. 황우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될 때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거부권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에는 입법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발의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 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게 누군데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 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소환 조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소환 여부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팀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 우리 법 앞에는 예외, 특혜,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건희 소환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조율도 없이 공개 소환 통보를 하는 거냐? 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김건희 방탄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껏 소환 시점 조율은커녕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런 식으로 공개 소환 통보를 한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에 대한 언급은 지난달 검찰 인사를 비롯해 그간 이 총장에 쌓아왔던 불만이 누적된 결과 아닌가 싶다. 며 영부인이 아는 이유로 수사상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론 영부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건희 소환 조사 시점 등미음과 관련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김건희 측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소환 조사하는데 범죄자와 논의해서 정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진보녀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